안녕하세요. 스마트TV의 김학열 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일부에서 결국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2년 정도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요도에서 75%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가장 많은 이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입지 2022년도에는 어디를 주목하면 되는지 베스트 5를 준비했다고. 네, 안 그래도 이제 2022년도 네. 김재경 소장이 더 올라간다라고는 하긴 했는데 어디가 더 좋은가? 네네.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 탑5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목할 만한 좋을 재개발 입지 5군데 어디입니까? 성수 전략정비고요. 와우. 흑성 뉴타운, 네. 신림 뉴타운, 장인 뉴타운, 광명 뉴타운 5군데입니다. 예, 아직도 여기 분양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데를 뽑은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점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데거든요. 아니 뭔 흑석이 저평가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흑석 뉴타운부터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예, 흑성뉴타운은 뭐 서반포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예, 준 강남권 입지로서 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뉴타운이죠. 뭐 흑석동에 대한 입지는 굳이 이야기할 게 없죠. 빠숑님께서 핵심을 제일 잘 잡아주셨는데 일단 반포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지 설명은 끝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교통 자체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9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골드라인이라고도 하는데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도 가지, 여의도도 가지, 그리고 요즘 또 신흥 업무 지역을 뜨고 있는 마곡도 지나가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 저는 흑석뉴타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미완성이다. 그렇죠. 미완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가격이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크로 리버하임 33평형 실거래가가 25억을 찍었거든요. 아, 25억. 네. 흑석동 아직도 가보면 저기 뒤는 조금 뭐 아직도 아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9구역, 3구역, 11구역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정비가 다 되고 좀 구석진 데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9구역이 가장 메인인데 그렇죠. 9구역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미완성의 흑석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로 리버하임이 25억이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나중에 진짜 흑석 뉴타운이 완성됐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흑석 9구역 하면 약간 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제가 답사를 갔었거든요. 네. 입지는 한가운데 있어갖고 제일 먼저 개발이 됐었을 것 같은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롯데가 하다가 엎어줬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또 모 국회의원 분이 샀다가 팔았다면 또 그 비리는 아니셨지만 아무튼 비도덕적인 투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 흑석 9구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여기가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위치가 좋은 곳이라서 뭐 이해관계가 많이 네. 충돌을 했겠죠. 시공사도 교체하고 조합 집행부도 교체하고 뭐 아직도 막 시끄럽고 그래서 뭐 이거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정말 강한데 근데 이게 조만간에 해소가 될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시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2019년도 10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잖아요.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가 마지막 단계인데 갑자기 시공사를 교체하지 않나. 네. 남들은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마지막 8분 능선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 관리처분 인가인데 그 이후로 몇 년째 지연되고 있었지만 네.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음. 시공사 선정 총회가 네. 12월 말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진짜 뭐 사실상의 시공사 교체가 될 건데 이제 입찰을 실질적으로 간 곳은 두 군데예요. 네. 한 곳은 현대건설에서 현대 DH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HDC 현대산업개발 그쵸.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사실상 DH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분위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순간 이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여기 아크로 있죠. 네. DLENC의 아크로 있고 대우의 서밋이 11구역에 되어 그렇죠. 있고 서밋 있죠. 그러면 9구역에 현대의 DH가 되게 되면 프리미엄 브랜드 3대장이 다 들어오는 거죠. 네.
흑석의 가치가 남달라지고 9구역이 지금까지는 지지부진의 아이콘이었는데 DH가 됐습니다라고 기사가 뜨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 이제는 가나 보다. 정상적으로 갈 거다라고 일단 조합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11구역도 이제 내년 되면 관리처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움직일 것이다. 네. 하다 보니까 흑석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거의 다 완성되는 거죠. 더군다나 자이가 있는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입주다 보니까 이제 흑석뉴타운이 지금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금액이 저렴해요. 위치 좋은 거는 알겠고 이제 리스크가 없어질 것 같은 거는 알겠는데 뭐가 싸? 항상 비쌌던 곳이잖아요. 네. 상대적인 가격이 변동이 됐어요. 아. 저는 이전에 항상 노량진 뉴타운을 많이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노량진 뉴타운 가격이 네. 지금은 막 13억, 14억 넘게 필요해요. 흑석이랑 노량진만 놓고 보면 흑석이 더 비싸야 되는 거는 팩트거든요. 지금 새 아파트가 많잖아요. 노량진 6구역, 2구역 여기는 막 14억, 15억도 들어가요. 네. 그럼 어떻게 따지면 흑석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죠. 근데 여기가 노량진은 메인 구역도 아니야. 흑석의 9구역을 지금 현재 14억으로 갈 수 있으면 흑석 9구역은 대장인데 생각하면 흑석 9구역이 저평가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더 웃긴 건 흑석 11구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14억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간혹 투자 금액이 10억 초반으로 갈 수 있는 매물도 나타나요. 물론 이유가 있긴 해요. 조합 분양가가 11구역이 좀 비싸게 떴어요. 그러네요. 10억 3천만 원으로 84 타입 기준 그렇게 나왔는데 9구역이 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 9구역도 이게 분당 금액이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DH가 됐다라고 하면 공사비 자체가 또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중요 포인트가 흑석 뉴타운에 10억대로 갈 수 있다. 흑석 11도 워낙 좋은 입지니까 그걸 갈 수 있고 9구역의 리스크가 해제되니까 흑석 뉴타운에 그렇게 주목해봐라. 네. 그럼 두 번째로 해드릴 곳은 어디냐? 신림 뉴타운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저렴한 재개발 지역 하면서 빠숑님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일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만 놓고 보면 네. 우리가 노도강 금관구 이야기하지만 관악구가 입지적으로 사실 제일 좋다. 옆으로는 서초, 위로는 동작. 관악구 하면 좀 교통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는데 신림선이 이제 2022년도 5월 달에 바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제 역세권으로 바뀐다. 이 신림선이 단순히 경전철 개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 연결하면서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그러고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도 개통을 했고 신림 봉천 터널도 이제 개통 예정이고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3, 2, 1순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 중, 2구역은 이제 이주를 막 시작했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아무래도 대장이 1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격대 같은 경우는 1구역 가려고 했었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고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7억 선이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요건이냐에 따라서 신림 뉴타운도 향후 훨씬 더 좋아질 입지이기 때문에 2022년도를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이 1호로 지금 이거 선정했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설명할 지역은 네. 바로 성북구 장위 뉴타운입니다. 장인 뉴타운. 장위 뉴타운 역시도 빠숑이 세상 잡사기에서 한 번씩 디테일하게 다 다뤘었어요. 구역별로 다 한번 저희가 분석했었죠. 핵심만 설명하자면 장위 뉴타운은 사실 전체 1, 2, 3차 뉴타운 중에서 가장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큰 게 바로 장위 뉴타운이었어요. 그렇죠. 엄청 크죠. 3만 세대의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요. 주변 인프라도 나쁘지가 않고 이미 중전철 뚫려 있고 주변 상권들도 괜찮고 그런데 이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동북선 경전철 같은 경우도 착공을 했죠. 작년 7월 달에. 그렇죠. 삽을 뜨기 전에는 사실 명확한 게 없는데 여기는 삽을 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장위 뉴타운의 오명, 반토막난 뉴타운 이미지가 싹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장위 뉴타운 보게 되면 해제 구역들이 많았는데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는 5, 6대책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고요. 장위 12구역은 2, 4대책의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요. 장위 14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구역 해제니 뭐니 조합원들까지의 투표 결과
찬성이 더 많아가지고 그냥 조합이 부활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밑에 15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의 소송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를 받아냈죠. 아, 이 15구역이 오늘의 키 중 하나죠. 오. 바로 무엇이냐면 15구역이 지금 75% 동의율을 달성했거든요. 오.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12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네네. 장인타운의 대장인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렇게 있지만 15구역도 사실 상월구역 끼고서 딱 너무 좋은 입지인데 여기가 되면 이제 퍼즐들이 하나씩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11구역 같은 경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면서 부분별로 움직이는 게 있었다가 통합해서 가겠다. 원본동에서 받아서 다시 통합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도 있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남아있는 건 딱 하나, 13구역만. 13구역. 노후도 이야기할 때도 뭐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노후도가 깨졌어요. 신축 빌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는 되기가 어려운데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신축 빌라 많은 데들은 재척시켜버리고 네. 되는 데들만 따로 움직이겠니 아니면 가로주택 하겠니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사실 13구역 외로는 나머지가 이제 다 움직여지는 거죠. 거의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네요. 모든 지역들이. 장인타운이 사실 신축 아파트 시세가 좀 싸요. 네. 역에 가까운 대장구역들이 다 아무것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해소가 되고 주변에 있었던 빌라 지역들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장인타운을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성북구가 예전의 성북구가 아니에요. 오. 지금 성북구의 기름 1구역이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이번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호가가 19억입니다. 14, 15 같은 경우가 지금 타이밍이라는 얘기하는데 장이 4, 6, 19역 다 좋아요. 근데 관리처분 인간한 데는 비싸잖아요. 지금 네. 9억, 10억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장이 14, 15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아직 5억 초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제일 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오늘 설명할 지역들 중에서 제일 싸요. 야, 상계랑 그 신림이 제일 쌌는데 네. 그거 더 싼. 그렇죠. 오히려 상계뉴타운도 5억대 중반이 필요해요. 네. 14구역 같은 경우는 야 주변이 다 해제잖아. 이러니까 뭐 얘가 뭐 좋겠어라고 하면서 약간 좀 눌려 있었던 게 이제 해제가 될 거고 1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비구역 지정되기도 너무 어렵고 예정지를 추천 잘 안 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많다. 왜냐? 구역 지정도 어렵고 구역 지정됐다 하더라도 75% 동의를 받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여긴 75% 동의율도 다 달성했으니까 몇 년 더 걸려도 역세권 신축을 하려면 15구역도 주목하셔도 좋다. 성북구의 미아 기름뉴타운 그리고 장인뉴타운 신축 아파트 촌이 형성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고 장인뉴타운 옆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 호재 많죠. 네. GTX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장인뉴타운도 주목하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구역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2022년도 하면서 바뀔 지역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두 군데 광명과 성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바뀝니다라는 건 없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타이밍이다. 광명 역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네. 마숑의 세상 답사기에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워낙 오래된 방송이기도 하고 네. 네, 또 많이 또 해주셨었죠. 사실상 준서울이다. 지역 번호도 01을 쓰고 그렇죠. 사실 서울 지도를 보게 되면 서울, 경기도 서울인데 그게 딱 광명이거든요. 애초에 광명 자체를 예전엔 편입하려는 계획도 있었었고 교통 역시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그렇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그때는 이제 될 겁니다 했다가 드디어 개통을 했죠. 2021년도 9월 달에. 네. 그리고 월드컵 대교도 이제 개통을 했죠. 광명 뉴타운의 핵심은 구역들이 정말 많은데 속도가 다 빠르다는 이야기 했었었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관천 안대가 1, 2, 4, 5구역, 뭐 10구역 여기 밑에 쪽 했다가 지금 9구역도 관리처분 인가 났고요. 11구역도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12구역만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죠. 모든 구역들이 이제 다 관리처분 단계인 거예요. 광명 뉴타운 25,000세대 완성이 멀지 않았다가 그때 광명의 포인트였었는데 2020년도에 주목을 해야 되냐? 최근에 가격이 좀 빠졌어요. 진짜요? 네. 오, 꽤 올랐어. 작년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었죠. 네네. 광명의 특성이 약간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약간 출렁거림이 조금씩 좀 빠른 투자자들이 빠지는 쪽이더라고요. 빠지는구나. 네. 입지라든지 그런 개발 호재라든지 전반적인 뉴턴의 완성 속도 등등등을 보았었을 때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말한 게 살짝이라도 조정된 물건이 있을 때 살짝 조정되는 물건이 있을 때. 한 3천 정도 이전 시세보다 싼 매물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네. 지금 매물들이 조금 있으니까 좀 골라볼 수도 있고
지금 좀 괜찮다. 그리고 광명은 올라간 이유가 명확하죠. 지금 9구역 관리처분 인가하면서 전매금지 걸렸죠. 네. 11구역도 전매금지 걸렸죠. 12구역도 관리처분 인가하면 전매금지가 걸릴 구역이에요. 이러니까 다른 구역들이 가격들이 쫙 다 뛰었거든요. 네네. 광명 1구역까지도 거의 막 6억대까지 다 갔다가 지금은 1구역 같은 경우는 잘 찾으면 5억대 초중반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오. 이제 4구역 같은 경우 가게 되면 가격대가 더 올라가긴 하죠. 뭐 이제 6억대 되고 12구역이라든지 11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여기서 84 타입 간다든가 하면 이제 투자 금액대가 뭐 7억대, 8억대로도 가기도 하지만 11구역 가장 메인 구역인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요건 맞춘 물건들 여기서도 간혹 나오는 것들 보면 한 6억대에서 살 수 있는 매물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적으로 광명 뉴타운이 가격이 조금 조정됐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쌀 때 사고 싶어요 맞아요. 하는 분들에게 광명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갈 때마다 갔는데 가격이 올랐어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투자들이 좀 빠지면서 아주 살짝 미미하지만 조정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네. 주인공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입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일단 뉴타운이 아니라 그런지 네. 이거는 그냥 뭐 강남의 재건축 같아요, 느낌상. 그런 위상이 그래요, 그냥. 네. 그렇죠. 네. 한남 성수 흑석을 탑3라고 말하는데 워낙 좋은 곳인데 왜 성수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저평가된 지역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성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역시 전에 설명한 영상 다 있지만 네. 여기서도 성수 같은 경우는 일단 한강 르네상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그때 전 서울시장일 때 그때 추진했었던 사업이고 한강변을 초고층으로 강변북로 지어와 이 그림 이쁘게 있었었죠. 멋집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성수동 와. 자체가 바로 성수대교, 영동대교 건너가 바로 압구정. 그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분당선으로 압구정 로데오역이 등장하죠.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다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통팔달의 입지 요소다.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부분들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이 신흥부촌으로 뜨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3대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지간한 강남보다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또 없는 상품이기도 하고 강남에는 한강과 서울숲이 보이는 굉장히 좋은 입지. 네. 그러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 완성만 된다라고 하면 야, 너무 좋겠다. 실제로 한남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탑2로 이야기 나오면서 그동안 가격대가 비슷했었었는데 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남이지 뭔 성수야 이러지만 약간 좀 젊은 분들은 또 성수 쪽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긍정적이다 보니까 성수동으로도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1년도 4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기서도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딱 지정을 해버렸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리니까 실거주 가능한 사람만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 자체가 안 되죠.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공실인 것만 매도가 가능한데 여기서도 매수자도 실거주 요건이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만 살 수 있다 보니까 거래가 딱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버리는 순간 그냥 한남뉴타운은 반사이익으로 그냥 쫙 올라가 버리고. 최근에 한남뉴타운이 더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성수에서 수요가 넘어왔구나. 네. 예, 그러네요. 더군다나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바라볼 정도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여기 성수전략정비구역 실거주해야지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거래가 멈춰버리니까 가격이 싸진 거죠. 그래서 성수가 1, 2, 3, 4 구역이 있는데 지금 속도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요. 1, 3, 4 건축심의 단계로 다 되어 있고 이 구역만이 2020년도 3월 달에 조합설 인가가 났는데 여기도 이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지지부진할 동안 결국 속도 차이는 다 없어지는데 네. 한남뉴타운은 아무리 못해도 84 타입 가는 게 현금이 22억에서 23억은 필요해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현금이 잘 찾으면 18억에서 비싸야 뭐 한 22억 정도에서 찾고요. 한남뉴타운은 세를 끼고서 22억, 23억인데
여기는 실직주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딱 저 금액이란 거예요. 아, 그러면 매매 금액 그냥 22억이야. 비싸도 22억이야. 그만큼 비싼 만큼 대지도 넓겠죠. 그쵸, 그쵸. 그럼 나 그럼 40평대 가든가. 음. 그리고 실입주 가능하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아, 대출. 대출을 받아버리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근데 그렇죠. 3억이든 4억이든 이렇게만 나와도 아까 잘하면 뭐 18억짜리 매매 금액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3억만 나와도 15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노량진 뉴타운이랑 흑석 뉴타운 보다가 조금만 더 하면 네. 성수를 갈 수 있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흑석이나 노량진에다가 몇 억만 보태면은 갈 수 있네요. 네. 또 많이 보태지 않아도 돼요. 네네. 진짜 간혹 막 급매물들 간혹 나오는 거 보면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종부세 때문에든 뭐든 세금이 꼬이든 거래 제한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정상적이었다면 살 수 없었을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타이밍이다. 2022년도에 네. 급격하게 바뀔 만한 대로 흑석, 신림, 장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흑석, 신림, 장이, 뉴타운. 가격적인 타이밍으로 광명과 성수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매물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부르는 게 갑이었던 광명, 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매물이 등장했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가격이 다소, 많이는 아니다, 다소 조정돼서 나왔다. 오늘 5개 설명해 주신 뉴타운 재개발 지역들은요. 아마 서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요. 예, 그럼 이 방송을 보시고 공약을 해주세요. 2022년 어떤 방송을 하겠다. 2022년도도 네. 항상 정확하고 정직한 방송을 하면서 네. 빠숑의 세담다싸기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씀만으로 일단 감사하고요. 네. 이걸 저희가 계약 관계로 네, 계약서 작성하는 걸로 계약 관계로 화면에다가 도장. 도장 찍고 사인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2년도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다행히 또 2022년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